자, 3월이 왔죠. 봄도 왔습니까? 자, 봄이 오면 꽃이 필까요? 꽃이 피어서 봄이 올까요? 자, 시간이 되면 합격이 올까요? 공부를 해야 합격이 올까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3월 첫 강인데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겨울잠은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자, 3월 돼서 딱 왔더니 옆에 짝꿍들은 막 1월부터 공부했죠. 하지만 전혀 주눅 들 거 없습니다. 옆 사람도 모르기는 똑같습니다. 늦은 출발이 아니고 똑같은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과목이 뭐예요? 자, 왜 부동산은 공시해야 되죠? 자, 3월에 처음 오신 분들 안심되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이 뭐예요? 알고 있지만 너무도 당연해서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대전에 땅 한 필지 14번 토지 하나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수인으로서 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기 전에 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자, 이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직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직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직거, 이거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이고 이제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데 소유자라는데 정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 또 하나. 이 사람이 이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자, 여기 농협에 가서 돈을 5억 빌렸다면 농협이 뭐 설정했겠어요? 자,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물어봤더니 나는 돈이 많아서 빌린 적이 없다. 자, 이 사람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뭐 했죠?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놔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시, 시자가 보일 시자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떼봐야 돼요? 이 사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떼보는 거죠? 등기부를 떼볼 건데, 자, 등기부를 떼려면 어디 가서 뗄까요? 물론 집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관청이 어디예요? 법원이 있는 법원. 법원에 있는 등기소 가서 이제 등기를 떼보는데, 자, 마음을 비우고 물어볼 테니까 편하게 틀리십시오. 자, 어른 등기부를 몇 개 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거 우리나라 아주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토지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한 장 쓰더라도 거래 금액은 10억 이렇게 하더라도 물건은 몇 개예요? 2개. 그렇다면 등기부도 뭐도 떼봐야 되고 토지 등기도 떼보고 뭐도 떼봐야 돼요? 건물 등기부 떼봐야 되겠죠. 자, 등기부 떼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앞에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갑구에 뭐가 나오지? 소유자 누군지 나오고 언제 넘어갔는지, 특히 지금 같으면 갑율한테 팔게 되면 실거래가도 등기에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등기부의 거래가액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배운 건 아니고 들어는 보셨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어디에도 등기부에도 을 앞으로 넘어갈 때 10억인지 11억인지 나오잖아요. 을구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소유권, 이해권리, 저당권, 지상권 이런 게 나오겠죠. 자,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요? 표제부에 이거 나옵니다. 이 토지의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렇다면 건물 등기 표제부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건물의 구조, 층수, 지붕, 면적 나오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표제부에 나온 거 우리가 이제 사실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등기관들은 현장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서류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의 면적이 얼마인지, 건물의 지붕이 뭔지는 누군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어디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대장에다 올려놓죠. 그럼 대장도 몇 개가 있겠어요? 토지 대장이 있을 거고 뭐가 있겠어요? 건축물 대장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공시에서 확인하고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겠죠. 이때 매도인의 인감 증명은 필요할까 안 할까요? 등기를 할 때. 자,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이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농협의 저당권을 인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매도인은 잔금 받으면서 저당권을 뭐 시켜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이 말소 등기를 할 때 농협의 인감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그런 걸 정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정해놓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런 등기 절차를 정하게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러한 등기법에서 몇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도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자, 이 땅이 분할될 수도 있고 또는 두 필지로 모을 수도 있죠. 합병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되겠죠. 자, 이런 사실관계 대장과 관련해서도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지적법인데 자, 눈치챘죠.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무슨 냄새가 나죠? 그래서 지적에서는 다루는데 뭔만 다루는 거야? 토지만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따로 다루는데 건축법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지는 않고 공법적으로 다루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지적법 몇 문제? 12문제에서 우리가 몇 문제야? 24문제인데 한 과목은 지금 몇 문제죠? 16문제 넣어 들어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매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누구 보셨어요? 세법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공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개모임 잡을 때는 절대로 수요일날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수요일날은 지금 무슨 과목인데? 공시세법인데 자, 오늘 듣고 세법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빠졌다. 그럼 저를 이제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이거 뭐 매주 봐도 정이 들까 말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정이 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모임, 집안 대소사 모임은 전부 다 무슨 요일 피하시고요? 수요일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빠지더라도 얼른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복습하셔야 되지만 5월 달까지는 공시법 때문에 세법 때문에 집에서 그거 가지고 보충하기에는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절대적으로 마시고 빠지지 마시고 공시세법은 언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법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룰 게 뭘 다룬다고요?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인데 이건 우리가 3주 뒤에 할 거고 오늘부터는 뭐 해야 돼요? 지적인데 여기서 먼저 하나 해볼까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법의 차이가 뭐겠어요? 얘는 법 제목이 뭐예요? 얘는 뭐 다 다루지만 토지와 건물을 다 다루지만 지적은 뭐만? 토지만 다루는 거죠. 자, 거기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먼저 보시냐면요. 자, 교재 6페이지 가보십시오. 자, 큰 3번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별표 크게 하시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외워서 할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적과 등기 관계를 늘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미 나온 게 몇 가지 있는데 거기 근거법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거기 내용이다 별표를 하시고요. 내용. 칠판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적은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기 나왔잖아요. 지적은 여기서 뭘?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등기는 뭘 보여준다? 권리관계. 따라서 당연히 거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구별하시면 되고요. 기본 이념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두어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대상이다 별표를 하시고 차이점이 뭐예요? 지적의 지자는 무슨 지자니까? 땅 지자니까 토지만 다루지만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등기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다 다루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등기는 지워버리시고요. 필지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필지수를 비교해 봤더니 지적에서는 몇 필지가? 현재 우리 남한 땅은 3,7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는 몇 필지가 있죠?
대략 몇 필지? 3,600만 필지 되죠. 그럼 몇 필지가 차이가 나는 거야? 대략 거기 90만 필지가 미등기로 방치가 돼 있잖아요. 자, 거기다 별표 마시고 왜 그런지는 이따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오른쪽 오셔서 등록 방법도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일단 읽어만 보겠습니다.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 등록주인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인데 이따 이념할 때 비교되니까 복습할 때 확인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은 신청하더라도 무슨 신청이지만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는 뭘로? 공동 신청을 하게 되고. 자, 심사 방법도 동그라미 하시고 지적은 무슨 심사? 실질적 심사를 하지만 등기는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그 밑에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비교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지적과 등기는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걸 보시고 우리가 먼저 뭘 배워야 돼요? 지적이야. 자, 다시 2페이지 하고 보십시오. 자, 거기 1번 서설에서 다시 1번 지적의 의의. 자, 거기 한 6줄 나와 있죠. 줄 긋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배울 게 뭔지 한번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 보십시오. 자, 시험장에 갔더니요. 책에서 봤던 지적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서술형입니까? 그 말은 거기를 읽으면서 그대로 토시한 안 틀리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읽으면서 내가 배워야 될 지적이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감만 잡으시고 근데 그 긴 말이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여백에다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자, 지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적은 토지를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자, 전국에 몇 필지가 있다고요? 3,700만 필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조사해서 봐야 돼요. 일정한 내용을 담아놓는 그릇이 바로 뭐다? 지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뭘 담느냐? 이 토지에 뭐 정해야 돼요? 지번 정합니다. 자, 현장 가서 이 땅의 지목이 전인지 답인지 지목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이거 뭐에서 측량에서 뭐 정하겠어요? 경계선 정하고 경계 도형이 만들어지면 뭐 정하고 면적을 이렇게 담아 놓는 겁니다. 왜 담아 놓느냐?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막말로요. 토지 대장이 없는 땅은 등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대한 뭘 붙여줘야 되는데 지번을 붙이는데 지번을 어디서 붙이는 거예요? 지적에서요. 이 땅이 만약에 지적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고 지번이 없고 지번이 없으면 뭐 만들 수 없어요. 역으로 하면 지적이 있어야 뭐 만드는 거예요? 등기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가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자, 이때 지목이 전, 답 비슷하니까요. 만약에 대다. 전일 때하고 대일 때 세금 어떠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냅다 계약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뭐 한번 떼봐요? 토지는 떼보잖아요. 경계선 알고 면적 한번 확인하겠죠. 자, 어제가 무슨 과목이었죠? 어제 그럼 무슨 계획 세웠겠네. 무슨 계획 세웠어요? 아, 뭐 선생님이 세웠지 여러분이 세운 건 아니죠. 계획 이름이 뭐라고요? 어제 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안 했습니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얼버무립니까? 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뭐 하겠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 지적제도의 기능 대충 동그라미하게 하시고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5가지 줄 긋지 마시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지적이 있어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니 하고 여러분의 베이스에 깔리면 되지 시험장에 갔더니 지적제도 기능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하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마음 돼요. 읽으면서 지적이 뭔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자, 반면에 왼쪽에 보시면 큰 2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학설까지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거기 학설을 엑시피 하시고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물론 첫 페이지라 막 보고 싶겠지만 바본들 별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능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게요.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큰 4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3요소, 요소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봄 되면 모내기 하죠. 모내기 끝나면 논에다 뭐 뿌려줘야 돼요? 분위기를 좀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걸 써놓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시, 걸음 이런 말이 나와있습니까? 뭐 뿌려줘야 돼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비료 중에 요소, 질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뿌려줘야 돼요? 요소를 뿌려줘야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 뭘 뿌려줘야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하겠어요? 자, 거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줄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계속 막 줄치고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줄 안 쳐도 될 거 괜히 치게 되면 나중에 시간만 낭비잖아요. 자, 그 세 가지 제목 칠판에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 있어야 돼요? 자, 땅이 없다면 지적이랑 있을 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이냐? 거기 국어 읽을 줄 아니까 한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 국토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거 담아야 되겠지. 이 담는 거 이제 이쁘게 뭐라는 거야? 지적이 하는 일이 주로 이 일입니다. 누가 등록할 것이냐,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할 때는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내내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 단어, 뭐가 중요하다. 등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을 살짝 이름을 바꾸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지적에 관련된 공적인 장부. 뒤에서 충분히 나오잖아요. 밑에 설명 줄 그려 하지 마시고 여력 있을 때 읽어보시고 여력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더라도 전부 다 뒤에 있는 말들이라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큰 2번 타이틀이 이제 바뀌었죠. 지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적의 분류도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나오는 명칭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만 하시면 되고 거기 있는 말과 여러분의 상상이 꼭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읽으면서 이런 거겠지라고만 나오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거기 지적 제도를 분류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눠 보겠습니까? 자, 이제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3가지라는 학설과 4가지는 학설. 그 다음 이제 누가 이기는 거야? 책 보실 때 항상 목차 보실 때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책 목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쭉 읽다 보시면 쭉 읽고 나면 나중에는 뭐 읽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 책 다 보시고 덮을 때도 그냥 덮지 마시고요. 최소 무엇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목차들 봐야 되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이 양가로 1번하고 여기 동그라미 2번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수정하려면 더 힘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시면 분류 몇 가지 기준에 따라 4가지 기준이야. 항상 책 보실 때 이런 연습하시라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게 처음에는 귀찮아 보이지만 연습이 되게 되면 1분이면 충분히 한 장 정도는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나중에 하실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관련성이 되게 되고 이것과 이거가 왜 대비되는지 그런 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남아있으면 나중에 끄집어낼 때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끄집어내잖아요. 자, 몇 가지 기준이었죠. 자, 첫 번째 기준은 뭐에 따라? 발전 과정에 따라. 두 번째 기준은 경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세 번째는 등록 차원에 따라. 네 번째는 등록 의무 여부에 따라. 분류 기준이 몇 가지가 있구나. 4가지가 있구나 라고 짚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명칭 3가지 뭐가 있어요. 자, 책 컨닝하지 마시고요. 세지적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지적이 뭐라고 그랬죠? 땅이 호적이죠. 자, 왜 땅이 호적을 만들었겠어요? 국가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뭘 매기려고. 그래서 세지적은 어느 나라나 최초의 지적입니다. 이때는 무슨 목적이겠어요? 세금 부과가 목적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발전을 해서 이제 뭘로 발전을 하는 거야? 법지적인데 왜 법지적이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세금 부과보다는 뭐가 더 중시해야 되는 거야?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소유권 보호란 말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인데 내 소유권을 보호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중요한 거지? 경계선의 위치가 얼마나 정확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들으면서 소유권 보기 때문에 중요된 게 뭐가 중요된 거야? 경계선의 위치가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뭘로? 다목적 지적인데 다목적은 뭘 목적으로 하겠어요? 다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거기 아래 보시면 다목적 지적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 지적 여러 말 쭉 나오는데 애우지 마시고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 학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는 법을 배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상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여기서 출발했다. 지금 무슨 지적? 법 지적.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소유 지적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어디로 지향하겠어요? 다목적 지적제도. 우리 책에 자세히 써졌지만 학문적 접근이니까 밑에 확인학습도 XP 하시고 따로 안 봐도 됩니다. 물론 지적학과를 전공할 사람들은 잘 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적학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자, 경계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선이란 말은 일정한 도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요? 도해 지적. 반면에 XY 좌표로 나타내면 X값과 Y값의 뭘로?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적인데 우리나라는 도해 지적이 원칙이지만 땅값 비싼 적은 좌표, 수치 지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가지고 있단 말은 직접 우리가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자, 58페이지 보십시오. 자, 58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그림 있죠. 자, 그림 제목이 뭔지 찾아내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아, 써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 써 있어도 못 찾던데요. 자, 거기 어디에 써 있어요? 지도 위에 있는 거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찾아내십시오. 거기 지도 위에 여기 지적도 있는 건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찾아내 보시라고요. 어디에 지적도 있는지. 여기 있는 건 책 쓴 사람이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제 원본문답 이거 없다고 치고 그림 안에서를 찾아내라고요. 찾았습니까? 보십시오. 벌써 못 찾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적도 돼 있죠. 그러면 얼마나 잘 찾는지.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제목은 뭐예요? 왼쪽 보고 찾는 거 아니죠? 그림 중앙에 있잖아요. 자, 다시 왼쪽 아래로 오셔서 14번 땅 보이십니까? 자, 14번 땅. 자, 색깔 있는 볼펜이나 형광펜, 빨간색 말고요. 거기 14번 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색깔 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또 공부한 흔적이 남잖아요. 자, 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바로 뭐가 돼요? 경계선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하면 애로우니까 옆에 10번 땅 찾아보십시오. 10번 땅도 선 따라서 테드 색깔 입혀 보십시오. 얘는 그래도 조금 네모 반듯하게 생겼죠. 자, 오른쪽 가셔서요. 임야도에서요. 산 2번 땅 보이십니까? 산 2번 땅도 색깔 입혀 보십시오. 하면서 나는 뭐 하고 있다? 경계선을 그리고 있고 산 2번 땅은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경계는 지금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선으로 보여주자. 자, 이렇게 하는 걸 도예지적이라는데 도예지적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오셔서 10번 땅 다시 짚어보십시오. 10번 땅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금방 파악이 되는데 단점은 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일정한 축척으로 줄여야 됩니다. 뭐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 비싼 동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도입을 하는 거야? 좌표를 도입을 하는데, 자, 좌표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 수학 실력. 옛날에 수학 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이게 14번 땅이다. 꼭지점 적어줍니다.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슨 값 나오겠어요? 1번이면 여기 무슨 값? x1 값, y1 값. 2번도 뭐가 있겠어요? x2, y2 나오겠죠. 여기는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경계점에다 무슨 값을 좌표, 수치로 보여줍니다. 자, 거기 한 장, 두 장 정도 넘겨보십시오.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한 장. 거기 장부 제목이 뭐가 있죠? 자, 거기에 잔뜩 마련되어 있는 칸이 무슨 내용들이야? 거기 칸에 잔뜩 뭐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X값, Y값 쓰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겁니다. 경계점에 대해서 각각의 무슨 값을 X값, Y값 측량해서 이렇게 X, Y값을 보여주는 장부가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자, 얘는 장점이 당연히 뭐가 높겠어요? 정밀도가 높은데 거기 보면서 상상하십시오. 단점을 찾는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이 땅은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두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해보시면요. 자, 5페이지 오셔서 자, 가로 1번 우리나라 뭐도 가지고 있고 도해지적인데 거기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한 글자는 뭐예요? 선. 그 다음에 가로 2번 뭐도 있고 수치지적 좌표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줄 대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뭐에 따라서? 자, 더 쉽게 표현하면 2차원 지적, 3차원인데 2차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수평, 3차원은 입체 지적인데 아까 여기 14번 땅 기억나십니까? 14번 땅은 경사지였던가요? 평평하던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이구나? 실제 땅이 경사지더라도 우리나라는 평면상에 그리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무슨 지적? 2차원 수평 지적인데 자, 이걸 어디서 한번 울고 먹어야 되냐면요. 14번 토지 대장을 떼봤더니 면적이 123제곱미터로 되어 있더라. 실제 면적일까요? 이 바닥 면적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나옵니다. 지적에서 면적이 나오는 이때 나오는 면적은 실제 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다 바닥 면적 합니까 지금? 분위기를 맞춰야 돼. 무슨 면적? 수평 면적이 된다고요. 아직 우리나라는 몇 차원이다? 2차원이다 이 말이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네 번째 분류 기준 뭐가 있죠?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인데 자, 거기에 이름 뭐가 있죠?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인데 자, 먼저 거기 설명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 칠판에 어떻게 단어들을 풀어가는가 한번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 의무가 먼저 있느냐 없느냐. 등록 의무가 있다는 말은 누구를 관점으로 보는 거야? 땅 주인들이 등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등록 의무가 있다는 말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뭐가 돼요? 강제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지목이 바뀌었다. 땅 주인들은 강제로 봐야 돼. 등록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다. 땅 주인이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이때는 국가가 뭐 하는 거야? 직권으로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국가는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면 할지 말지는 누구 맘이다?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국가는 이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면 뭐하고 받아주고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자들 뭐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등록이 됩니다. 이때 국가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국가는 소유자가 뭐 하면 신청하면 소극적으로 올려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자, 등록 강제주의, 직권 등록주의, 적극적 등록주의는 우리 지적에서 채택하는데 지적은 저기서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사실관계인데 자, 사실관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지목이 전에서 대로받겠다. 땅 주인은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구청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지목을 뭘로? 대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니까 충분히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등기와 지적을 늘 비교해야 되거든요. 자, 등록 자유주의, 신청주의, 소극적인데 자, 등기는 저기서 뭘 공시한다고 그랬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데 자, 갑이 을한테 땅을
살까요, 살까요는 국가가 정합니까? 개인이 정합니까? 그걸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자, 사적 자치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따라서 자, 여러분이 올가을에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컴퓨터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컴퓨터가 결정하는 걸 하는데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을에 뭐 할 거고 합격이 될 거고 바쁜 일이 있고 뭐 미루다 보고 하다 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시험에 뭐 할 거고. 자, 작년에 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몇 %예요? 그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10%가 됐든 50%가 됐든 여러분이 합격하면 합격률이 몇 %고 100%고 내가 떨어지면 몇 %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건 컴퓨터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땅을 살까 말까는 개인이 결정한다. 자, 을이 땅 샀습니다. 지금 등기비 올려야 되는데, 자, 을이 뭐 해야만? 개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을이 뭐 하면? 신청하면 등기가 되죠.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이름 안 올라갑니다. 지금 차이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지적은 뭐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사실관계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기는 뭘 보여준다고요? 권리관계. 근데 권리관계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개인이 결정하잖아요. 등기는 내가 뭐 해야지? 신청해야 올라가고 신청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 자, 거기 가로 1번 적극적 지적이다. 이 동의어들 같이 쓰면서 내용을 같이 보시라고요. 적극적 지적을 다른 말로 한번 봐야 되고 등록이 강제가 되고 직권 등록주의 되고 반면에 소극적 지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청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자유주의인데 더 큰 건 이거야. 지적은 뭘로 하고 적극적이고 등기는 뭘로 한다? 소극적이야. 자, 그러면 얼마나 이해를 했느냐 하나 물어볼까요?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립권자고 자, 지나가던 유능한 중개업자가 이 땅은 한 20억은 되겠네요. 딱 감정해 준다. 자, 갑이 원시치 되겠잖아요.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대장 먼저 만들고 할까요? 등기 먼저 만들고 할까요? 이거 처음 듣는 말입니까? 오늘 제가 한번 밑에 깔았을까요? 어디서 깔았죠? 저기 깔았죠. 제가 차마 못 갑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가버리면 카메라가 따라가다가 동영상 보는 분들이 짜증 나버리잖아요. 자,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대장이면 여기 이제 대전이라면 구청 가겠죠. 자, 구청 공무원이 반갑게 맞아주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갑이 뭐라 할까요? 그렇게 어리버리 하고 있으면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왜 어리버리 해도 다 알아서 해주지? 여기서는 신청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등록한데 자, 1월 달에 들으신 분들 3월 달에 오신 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다는 건 무슨 신청이다? 1월 달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 만들었다. 처음 가는 걸 뭐라고 했었잖아요. 원시치는 벌써 했고. 보조 등기는 저기 등기소 가시고. 3월 달에 오신 분들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만든 게 바로 뭐가 돼요? 신규 등록을 하죠. 그래서 장부 만들어지죠. 지번 만들어지고 지목 면적 나오겠죠. 자, 이것 들고 땅 주인은 어디 가는 거야? 등기소 갔죠. 자, 등기관이 또 물어보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기하러 왔다.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하러 오지 뭐하러 오겠어요? 여기서는 어리버리하면 쫓아버립니다. 이거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까는 여기서 어리버리해도 뭐 한다고 그랬죠? 무슨 주니까 직권 등록인데 여기는 무슨 주라 했어요? 신청 똑바로 안 하면 여기는 어리버리하면 각하시켜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똑바로 이야기해야 돼. 뭐 하러 왔습니다. 당연히 그럼 신청하러 왔죠. 신규 등록은 구청 가라 하겠습니다. 정말 3월도 암담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미등기인데 이쪽에서 처음 만드는 거 뭐라고 부르고 신규 등록하고 등기에서 처음 하는 거
보존등기인데 이분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는 자 오른쪽 페이지야. 오른쪽 페이지 그 표에서 두 번째 하살표 표시 별표를 하시고 읽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읽어보십시오. 아까 몇 필지가 차이가 났었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난다고요. 지적은 무슨지? 직권등록지 등기는 신청이니까 이거 딱 좋은 애잖아요. 바다에 매립할 때 처음 맞는 게 대장 가서 뭐하고 신규등록은 여기는 어리버리해도 다 만들어 직권등록이 되지만 여기는 뭐 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를 안 만들으니까 미등기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필지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이 이념 때문에. 지적이 무슨 주의하고 직권등록자 등기 신청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라고 시험장에 나오면 팍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분류해서 적극적과 소극적이 거기까지 간다고 보시고요. 다시 여기 한번 마무리할까요? 지금 우리가 분류를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노란색을 친 것들이 있죠. 왜 노란색을 쳤을까요? 제가 이거 노란색 칠 때 커튼을 가려놓고 쳤던 거예요. 분명히 노출된 상태에 쳤죠. 멋이라 하면서 노란색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 가지 있어본들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교재 보시면 중간에 확인학습에 우리나라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스타일 이런 건 나오게 되면 반가우면 막 써서 외웁니다. 근데 외워야 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실 때 암기를 하시는데 자 암기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해서 잘 됐지만 지금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잘한 걸로 기억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외워진다고 안 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자세를 하냐면 모든 걸 외워버릴 태세로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암기가 안 되면 모의고사 강의 안 나오고 본시험에서도 또 충격받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외우고 시험장에서 맞힐 것이냐. 그거 연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오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안 외워도 될까? 안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하면 몇 분 보고 놀렸습니다. 법도수 이지적 막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외웠습니다. 나중에 이걸 어디서 써먹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공법에 나온 건지 세법에 나온 건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는 항상 여기에다 스토리를 입혀야 된다. 스토리로 기억하게 되면 오래 가거든요. 안 외우더라도. 자, 여기 뭐라고 입히시면 돼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 세금 매기를 만들었는데 발전하다 보니까 뭐 보호한다. 소유권 보호 이쪽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뭘 더 먼저 했는데 서늘하다가 나중에 뭐 도입했다. 차표다. 아직 우리나라는 몇 차원이다. 2차원이고 그 다음에 등기는 신청해야 되지만 지적은 직권이다. 이렇게 내가 스토리를 읽을 줄 안다면 굳이 거기 확인학습에는 모아놓은 걸 따로 볼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다른 과목도 다른 부분도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시간이 더뎌 보이지만 시험 막판에는 그게 더 힘을 훨씬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옛날에도 외우지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뭐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외워도 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해 가시라고요. 자 거기까지 비교하셨고 이제 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제목이 뭐라고 했죠. 근데 아까까지 제가 지적 뽑았는데 느닷없이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자 거기 바뀌게 되면 배경을 잡아야 됩니다. 외우지는 않더라도요. 자 밑에 박스라고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은 조선시대 지적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들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놈들이 1910년대 우리나라 와서 지적을 만드는데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뭘 매기려고요? 근데 세금을 매기려고 토지 조사를 하는데 이 당시 장부라는 게 없습니다. 측량도 덜 했었고요. 그래서 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토지를 뭐 해야 돼요?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측량하죠. 여기서 뭘 조사하겠어요? 소유자 누군지 조사하겠죠.
지번 매겨주고 지목 조사하고 그 다음에 측량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경계선 정하고 면적 정하려고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박스에서 연도수라 할지 법령은 안 외워도 됩니다. 거기 1912년하고 1914년 거기 두 줄 그냥 뭉뚱그려 묶어 놓으십시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조사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걸 먼저 하는데 처음에는 상간벽지라 할지 비과세지라 할지 그 다음에 여기 무인도, 섬 같은 것들은 측량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뭐에 대해서만 세금 낼 만한 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요 정도면 어디 되겠어요? 여긴가요? 대전이라고 칩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장부를 만드는데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이때 만들어진 장부가 뭘 만드는 거야?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근데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보여줄 수가 없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제목이 뭐가 돼요?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 공부는 뭐가 돼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졌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책에서 있는 거 활용하게요. 1918년 임야조선하고 1920년 임야대장 규칙 묶으신 다음에 자, 이제 이거 하는 거죠. 아까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장부를 만드는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겠죠. 임야대장과 뭐가 나오는 게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똑같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도 양식이 똑같은데 다만 명칭이 먼저 만들어진 걸 뭐라고 부르고 토지대장 지적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면 고민 안 해야 될 게 이 한 필지가 호적이 이중 등록돼서는 안 되겠죠.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면 임야대장 한 군데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면 구별할 수 있죠. 지번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됐으면 어디 있는 땅. 토지대장과 지적도 있는 땅. 그 다음에 숫자 앞에 뭐 있으면 산 붙어 있으면 애는 산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임야대장에 있다. 임야도에 있단 말인데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오실까요? 자, 58페이지 가서 보시면 58페이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죠? 지적도였죠. 거기 있는 지번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봐도 지적도랑 알 수 있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제목이 뭐였어요? 자, 거기 있는 것들은 지번, 숫자 앞에 뭐가 있어요? 산 1, 산 2, 산 3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다는 게 아니고 호적이 어디다? 임야대장입니다. 다시 N쪽 오셔서요. 자, N쪽에 지적도상에서 여백에 보면요. 가로 열고 산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매수나 한참 불이평하는데 매수인이 여기 있는 가로 열고 산은 뭔 말인가요? 라고 여러분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은 거기까지 알 거 없고 도장 주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읍시다. 그럼 도장 내줘야 안 내줘요?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도 또 기억이 안 나 급하게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 중이면 전화를 받아요, 못 받아요? 전화 끊고 놨더니 손님이 옆집 가버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너도 눈이 있으면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여기 그림은 지금 무슨 그림인데? 지적도인데 옆에 가로 열고 산도 있고 여백 있잖아요. 짐작되시죠? 애들은 있는데 어디에 올라가 있다? 임야도에 있는 땅이다.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해당되는 뭘 떼봐야 되겠어요? 임야도를 떼봐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 가서 보십시오. 오른쪽 산 2번 땅 왼쪽에 뭐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청주시라서 차마 바다라고 말을 못하겠고 애들은 어디 있는 땅이다? 지적도에 있다고요. 임야도 여백에 있는 건 뭐가 되고 지적도가 되고 지적도상 여백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다 뭐라고 써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산 써준다고요. 임야도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 가로 열고 산 써져 있으면 애는 어디 있다? 임야도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자, 다시 앞으로 주세요. 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완성이 되고, 자,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자, 거기 또 하나 잡아야 될 게 밑에 두 번째, 1950년 지적법,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요.
1950년에 이제 제대로 된 법률, 뭐가 만들어져요? 지적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률이 2008년까지 계속되다가 수차례 개정되면서요. 2008년에 누가 대통령이 됐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2008년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MB였잖아요. 자, 근데 이때 뭐가 변화가 있었냐면요. 측량법하고 또 이 법이 있었거든요. 수로 업무법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전부 다 측량을 한다는 겁니다. 수로 업무법은 무슨 측량이냐면 해안가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법은 건설한다 할지 또는 다리 놓을 때 측량을 합니다. 지적에서도 측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계선 정확히 하잖아요. 그래서 MB정부 때 4대강 때문에 건설교통부를 힘을 좀 실어줘야 되잖아요. 얘는 원래가 건설교통부였습니다. 수로업무법은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를 그때 없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하다 대통령 돼서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이 업무를 건설교통, 국토교통부로 주고 얘는 행정자치부 업무였는데 어디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새 법을 폐지하고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안 지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자 2015년에 14년에 개정돼서 15년부터 시행했는데 2014년에 누가 대통령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년만 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뭐라 바꾼 거예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뀌는데 다만 중개사법에 이렇게 하나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더라도 중개사 시험에서는 측량법의 내용과 수로업무법은 아니고 뭔만 지적 파트만 나오는데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는 뭔만 배우게 된다고요? 지적 파트만 시험에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변천사만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한 장 넘겨서 큰 3번 봐보십시오. 목적과 이념이 있다 쉬었다 보기라고. 큰 3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특성 나오죠. 특성.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국어 실력만 테스트 할게요. 이 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거기 가로 1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나 하십니까? 공시요, 공시. 지금 무슨 시간이야? 밑에 있는 설명 한 번만 보고 다음에 엑스표 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 2번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보고 대답하십시오. 절차법이죠, 절차법. 하지만 무슨 성격도? 실체법적 성격도 지니지만 굳이 분류를 한다면 절차법이란 말이고요. 자, 페이 넘어 세 번째는 임의법이다, 강행법이다.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며칠이네, 60일에 강행하는 강행법이잖아요. 근데 무슨 성격도 있다는 게 임의법적 성격도 있단 말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자, 가로 4번은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배운 것만 공법이 아니고 공간정보법도 사실은 무슨 법이에요? 공법인데 수식어가 필요한 거죠. 무슨 성격도 지닌다? 사법적 성격도 지니되 원래는 뭐에 속한다? 공법이지만 거기 제목들 보면서 반대되는 성격도 만난 거예요. 지니고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만 읽어두시면 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목적과 이념 보도록 하죠.